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오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여도현 기자, 지금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했으니까 약 8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심 전 총장이 지금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는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전 출석 당시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당시 상황은 직접 보겠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네,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습니까? 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 지규현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넘겨서 기소를 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존 관행과 다르다며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것을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신 구속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즉시 항고로 제동을 거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적이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로 심 전 총장은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고 그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런데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또 한 적이 있는지 등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심우정이 드디어 출석을 하는군요. 네, 오늘 출석이라는 아침에, 표현이 맞진 않겠지만, 예, 네. 오늘 네.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나왔죠. 예, 네. 관련해서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사 앞두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네, 심우정 전 총장 네, 네. 표정을 보니까 이 화가 가득 있어요. 네. 내가 왜 여길 나와야죠? 말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좀 긴장도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변호인 차량인 것 같은데 그 제가 듣기로는 심우정 전 총장이 변호인을 구하는데도 꽤나 애를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후배들이 뭐 이런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런 것을 뭐 그 맡기를 꺼려 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일단 피하지 못하는 혐의들이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 포기 네. 조금도 이제 법제처장 설명이 있었잖아요. 즉시 항고 할 수 예, 있었어요. 예. 네네. 근데 안 했습니다. 즉시 항고 안 하고 나서 보통 항고도 할 수 있었어요. 안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발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뭐 몇 가지 뭐 또 그 추가로 고발당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통화 내역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냥 일단 참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고발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그 것 같아요.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 피고발인으로 부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피의자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로 특정을 하는 경우를 예.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고요. 피고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발을 당한 사람. 근데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피고발인이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좀 약간 좀
그 뭐 민원성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사실 저도 고발 일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발 당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이 고발장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고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그림을 그려서 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자체로. 경우는 조사까지는 가지 않지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예. 경우에는 그냥 각하 처분을 해버리는데 네. 이 경우는 그렇게 각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고 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이상 혐의 유무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핵심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았는가 포기했는가 하고 비상계엄 당시에 검사 파견 지시를 당시의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에게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재 장관에 대한 일종의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그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파견 나온 팀, 검찰에서 파견 나온 팀, 경찰에서 파견 나온 팀 이런 식으로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우정 총장을 조사하는 팀은 공수처 팀과 경찰 팀, 요 팀으로만 순수하게 이루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예. 검찰에 안 맡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공수처 팀에서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발장을 제출했던 그 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그 기관의 그 수사 담당자들이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조사한다든가 검찰이 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다면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수사 자체를 경찰팀, 공수처팀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제 특검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또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의 그 공정성 이런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진짜 양심이 없네요. 윤석열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관련해서 보석을 청구했다. 진짜 양심이 없네요. 뭐 이제 여러 재판 가지 뭐 보석 청구서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도 뭐 지적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병보석. 그러니까 본인의 신병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유를 문제를 들어서 보석 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각될 겁니다. 이건 뭐 바로 기각.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기각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변호인단이 이렇게 명확히 기각을 예상할 텐데도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계속 뭔가 좀 논란이라던가 이런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그런 걸 축적해 놓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쉽게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해가지고 보석을 허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추가 기소 관련해서 보석 청구인데 네. 그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계속 보석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인 건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그 겁니다. 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죄도 많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안도 중대하고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100% 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기각이다. 예. 그러니까 구속 취소 후에 다시 재구속될 때 네. 추가 기소건이 바로 특수고무집행 방해 혐의였는데 네. 관련해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예상된다. 기각이 예상이 아니라 이건 뭐 어느 분이 이거를 만약에 보석을 허가한다면 이건 즉시항고 그때 당시 구속 취소 이상의 말도 안 되는 판단이거든요. 이자희님이 어이없어 평생 감옥에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스캘퍼다. 술 안 먹어서 너는 건강해서 보석 신청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다들 분노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의사가 원래 바랬던 게 그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원했던 게 그 제한된 조절된 식단 그리고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그런 그 주의사항을 줬다는 건데 지금 딱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예. 그런 걸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의 문제는 본인이 그걸 내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엊그제 김건희도 네. 저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금 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보석을 바라는 거죠. 보석 그리고 나중에 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감형? 계속 감형이라기보다는 감형은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본인들이 뭐 형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나가서 입원을 한다던가 이러면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절대로 봐주면 안 되고. 네, 이건 뭐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김건희 씨 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도 보면 그 나갈 때는 요즘에 원칙을 딱 정해놨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개호 도구라 그러죠. 개호 장비라 그러죠. 그 이제 그 수갑 채우고 그건 이제 가렸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그리고 복장은 평소에 수용자 복장이 아니라 그 병사동 복장을 착용했거든요. 평소 그 옷을 입는 게 아니군요. 예, 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도 병원에 한림대병원 갔을 때 이 줄무늬 옷 입는 그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딱 정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뭐 지휘고와 불문하고 그렇게 외부 병원 진료를 나갈 때는 개호 장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병사동에서 입던 옷을 입는다. 지금 그 원칙을 따르고 있고, 예,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보석이 한번 기각이 되면 네.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나요? 예, 뭐 이유가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몸이 좀 안 아프더라도 뭐 거의 죽기 직전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혹은 뭐 외부에 나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석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재판 지연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보석 청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판에 출석하는 걸 미룬다던가 그걸 본인이 그 뭔가 좀 항변한다던가 이 재판 소송 전략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대기업 뭐 회장들이나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은 그런 걸 하나하나 쌓아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당연히 특검에서도 이렇게 보석 청구 신청한 것을 일종의 그 양형 자료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그 또 행영 태도라던가 이런 걸 판가름 할 수 있는 자료로 자꾸 축적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보석을 청구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석 청구를 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재판장이 보석 신문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출석을 하려는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보석 신문을 하면은 거기에 또 출석을 한다면 지난번에 구속적 부심 때 출석한 것처럼 아주 좀 신기한 또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출석 안 하고 보석 심사는 출석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럴 수 말씀이네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심도 없고 아주 얄밉습니다. 그냥 바로 기각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넘어와서 네네. 자, 당시에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당시에 그 직전에 뭘 했냐면요. 이 사람이 대검 부장회의를 엽니다. 예, 마치 이제 알리바이를 형성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봤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는 불필요한 절차다라는 지적이 그때 많았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검 부장회의는 일종의 요식행위였던 것 같고요. 요식행위였다. 그리고 뭐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항고를 포기하기 위한 하나의 뭐 정지 작업 비슷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회의라는 게 말이죠.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회의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 회의를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아주 중대한 사안이나 아주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자기랑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날 그 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조금 뭐 바깥에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총장의 결단, 그러니까 즉시항고 포기라는 결론을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수사팀, 특수본 수사팀 그쵸. 거기 말고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 대검 부장회의는 사실 요식행위, 그렇게 요식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네. 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검찰청이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서 재수감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네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제가 처음 검사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 보석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구속 취소라던가 뭐 적부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즉시 항고를 하면 바로 그 결정, 보석 허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이런, 저는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예.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즉시 항고의 위헌성이 지적이 된 것이 결국 그런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단 한 번도 그런 사안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즉시 항고를 해오다가 유일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 이 건. 그리고 윤석열 씨 건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씨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었을 때도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불순한 의도. 저는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심우정 총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뭐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약간 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그 심우정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추세가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판단 잘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좀 귀에는 듣기 좋아 보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상황이 만약의 경우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경우에 그거는 혼자 본인이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주먹 불끈 쥐면서 개선 장군처럼 나왔던 윤석열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에도 그다음에 그 경호 차량에도 그 김성훈의 지시라고 되어 있지만 경호 차량에도 이게 총을 일부러 소총을 일부러 노출시킨 채로 무장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마치 위세를 과시하듯이, 예. 그렇죠? 그런 장면을 무슨 야광이 갑자기 무슨 뭐 출소라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본인도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거를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결국 심우정이 판단을 못한 게 아니라 조희대, 지기현, 심우정, 윤석열 다 짜고 치는 걸로 해서 구속이 취소가 된 거죠. 석방시킨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뭐 특정인을 떠올린다면 몇몇 사람들 심우정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지금 법원에서 저렇게 구속 취소까지 한 마당인데 당신은 즉시 항고만 포기하면 된다. 요렇게 조언을 했을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은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우정 총장도 그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 거를 말을 못할 것이고, 예. 그 사람들도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 걸 인정할 리가 없고, 결국은 심우정 총장 혼자 이걸 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특검은 휴대전화 또 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서 네. 약간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서야 보는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국힘에서는 요거 가지고도 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는데 네.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로서도 사실은 휴대전화 이제서야 압수수색하는 거는 약간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뭐가 나올까요? 근데 그래도 압수수색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찾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늦었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증거가 인멸됐구나, 혹은 휴대전화와 관련해 갖고 더 이상 남은 증거가 없구나라는 정도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수사를 진행하면 왜 휴대전화조차 압수수색 시도를 안 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라도 어찌되었든 특검에서는 그 최소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로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 그 압수수색을 미리 사전에 했던 곳에서
심우정 총장과의 통화 내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비화폰 같은 게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맞춰가면서 휴대전화를 바꿨구나 이런 사실이라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뒤늦었더라도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건은 이렇게 혹시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니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내면 될 것 같고.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짜고 친 건 맞을 겁니다. 네. 짜고 친 건 맞을 겁니다. 예. 자, 심우정 총장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 처리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제 그 내란 특검의 여지가 확고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뭐 심우정 총장에 대한 그 소환 그 사유, 그 범죄 사실은 첫째는 이거 제가 고발한 건데 네. 지금 3월 7일 날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를 구속 취소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된 수사 그 기관인 특별수사본부에다가 대검찰청의 그 예규 지침을 위반해서 바로 즉시항고 포기하라.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하라. 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석방, 즉 대탈옥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갖고 있던 직권남용 사건을 이제 내란 특검으로 이첩했고 이제 내란 특검이 첫째, 윤석열 대탈옥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 2, 3 비상겸.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죠. 윤석열 쪽에서 이제 검찰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잡아오면 죽일 사람 죽이고 나머지 사형 선고 때리고 이 검찰을 동원해야 되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는 또 대검 포렌식 팀에 검사시켜서 중앙선관위 서버 가지고 오라 등등 이 동선들이 다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바로 소환하고 저는 바로 월요일 날 월화 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제 이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나눠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심우정은 자신의 권한으로 회의를 통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직권남용죄가 이제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명백하게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게 뭐 99.99%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상 그 요건이 일단 직권이 있어야 돼요. 심우정은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이고 밑에 부하 그 검사들을 지휘 감독할 직권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남용해야 됩니다. 남용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법규를 위반했다 이러면 딱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이 법규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 특수본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특수본 본부장이었던 서울고검장 박세현 씨가 우리는 그리고 그 특수본 검사들도 우리는 즉시항고 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입장 발표했는데도 그것을 깔아뭉개고 하지마 포기해 석방시켜 그러니까 딱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대검 법규를 위반했다. 그럼으로써 그 부하 검사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 부하 검사팀의 그런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100%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면 네. 결국 3월 7일 날 탈옥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이 4월 4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면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을 그렇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그 신무정 씨를 고발하고 또 그때 뉴스공장에 또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이것은 거대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는 작품이다. 대탈옥은 앞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빨리 뭐 8대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거다고 보는 게 상식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5대3 뭐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5월 달에 와서는 드디어 조희대의 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냥 날려버리려는 시도 지금까지 그런 계속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시작이 이 심우정 씨의 그 대탈옥 직권남용이고 그것을 내일 소환해서 이제
이제 그걸 또 언론에 제일 많이 강조해서 특검이 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걸로 집중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구속시킨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소환 조사에서 내란에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검찰 세력이 깊이 개입했다.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맞습니다. 그 검사 파견한다, 뭐 검사장급, 뭐 고위급 이제 간부 두 네, 사람이 네, 연루가 네.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네. 여러 정황도 나왔고 증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맞습니다. 수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도 심우정이 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직권남용 윤석열 씨에 대한 대타로 이 부분에 이제 또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으로 영장을 받아서 심우정을 구속시키면 그 다음 심우정과 동전의 양면으로 대토락을 시킨 사람이 지기현 부장판사단 말이에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짚어드리고, 두 번째는 이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센터 전문 검사를 보냈다. 또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가 있었다 등등. 그리고 박성재로 타고 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검찰 조직 전체에, 법무부 포함해서 검찰 조직 전체의 내란 가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완전히 역사 속에 파묻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검사라는 직업도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반발 기도, 반개혁, 반혁명 기도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번에 영장 청구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로 보면 이걸 다 묶어서 할 경우에 혹시 이제 방어권 보장이나 증거 인멸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에 이르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아예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것만으로 일단 영장 청구를 하고 먼저 인신구속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그 직권남용 그 탈옥시킨 것도 충분히 이제 증거가 나왔고, 또 그것을 본인이 계속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도 뭐 차고 넘치는 것이고, 1, 2, 3 내란에 가담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그간의 수사가 뭐 너무너무 많이 됐잖아요. 국정원, 뭐 조태용 원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참고인인 그 홍장원 차장,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성재, 그리고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사 출신들의 사인 안과 해동,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라든가 이런 데 이제 투입됐던 여러 군인들, 군사령관 조사 이런 게 다 끝났거든요. 또 구속도 다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래야 영장 발부가 또 훨씬 더 100%로 간다. 자, 그래서 저는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예, 수사 내용 다 이제 뭉뚱그려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네. 언급하셨던 것 중에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제 소환 조사를 그렇습니다. 받을 그렇습니다.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연결 지점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기현 씨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를 때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 3월 8일 날 심우정이가 즉시항고 포기 이렇게 해서 대타락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풀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전날 있었던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이것도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70년간 하던 거를 갑자기 시간 계산이다 해서 풀어줘 버리고, 또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실무는 본래대로 한다. 이거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전화 안 했지만 다른 시민단체에서 또 이미 그것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 그리고 원인 결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사이에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이것은 서로 눈치껏 또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어떤 합의 내지는 공모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기현이는 소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법리적으로 보면 시간 계산, 날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느냐, 아니면 판사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보느냐, 이것도 네. 지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뭐 어떤 판결을 해서 판결의 결론을 낸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판사의 독립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그게 이제 사법부의 독립, 판사의 독립이죠. 그러나 네. 판사가 그 헌법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잖아요. 법 원칙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면 그 판사도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예.
70년간 날짜로 다 하도록 형사소송법 그리고 해설서, 주석서 또 실무가 그렇게 70년간 수십만 건의 실무가 형성돼 왔는데 갑자기 요 딱 한 건만 시간으로 할 거야. 풀어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날짜대로 검찰도 마치 짜고 치고 진짜 우리 그 영화 보면 나르코스 영화처럼 사광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냥 오만 짓 다 해서 빼돌리고 나서 뭐 태연한 척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벌어졌기 때문에 결론 지기현이가 판사를 하더라도 판사의 고유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이고 헌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돼 있는데 그 법원칙과 법적 관행을 완전히 짓밟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판결이고 범죄적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병철 변호사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개선과 관련된 직위원의 그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판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조금 자제하는 게 그래도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네. 지금 혹시 특검에서 그러면 심우정 그 소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하고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어떻습니까? 특검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또 여론이 들 거를 겁니다. 자, 예, 똑같은 예. 법원 판사들이 잡아넣었잖아, 심우정이. 그러면 그 전날 똑같은 공범 지기현이 소환하라. 이제 그 여론이 이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내란 특검은 소환을 하고 싶겠죠. 자, 그러나 여론을 볼 것이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검찰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거나 또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좀 장벽을 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총장 심우정 소환을 하긴 하는데 자 줄줄이 그 뒤에 누군가 더 이제 가담자를 조사하고 소환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불행 중 다행. 뭐 지금 제가 오늘 요 청계산 왔지만 뭐 산이라는 게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오르막이 힘들면 또 내리막도 있고 한 것처럼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 다음날 잽싸게 불구속으로 기소해버린 게 조은석 내란 특검이고 그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어요. 조은석 씨가. 네.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지금 검찰의 어떤 반혁명 기도에 포위돼 가지고 거기에 또 뭐 특정 그 로펌, 뭐 김앤장 등 출신인 그 한덕수 봐주기에 당신도 포섭된 거 아니냐라는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의심을 받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반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검찰 세력들 이자들은 또 조은석 특검의 약점이나 막 이런 거를 또 흔들어 가지고 또 협박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5,200만 혁명가의 분노 앞에서 그자들의 책동은 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들이 우려는 심우정 정도로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충 수사해서 기소만 하고 나중에 알아서 뭐 살아나오든지 뭐 유죄가 되더라도 일정하게 책임은 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심우정 개인을 잡아넣는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김주현 민정수석, 또는 뭐 이완규 법제처장, 뭐 이런 자들을 잡아넣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보면 어떤 역사적 어떤 과제로서 검찰의 완전한 폐지. 라는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우정을 이제 영장 발부가 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반혁명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박균택이, 이성윤이, 또 김기표 이런 자들의 그런 반개혁 책동들이 뭔가 좀 이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뭐 정부조직법은 검찰을 없앤다 하는 걸로 확정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반개혁 책동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부터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5,200만 우리 국민들, 그 혁명가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큰 관점에서 우리가 여론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심우정은 지금 이제 일정 사범 내일 자,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가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월요일, 뭐 화요일 늦어도 정도? 화요일까지는 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네, 뭐 준비는 많이 돼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신속하게는 해야 되고 월요일 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월화 정도에 청구를 하고 당일 날 영장은 뭐 법원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툴 테니까 어쨌든 늦어도 화요일 자정 공시 전후 에는 발부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제일 큰 정치적 쟁점이 민주당 부승찬 의원,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조희대가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 어쩌다 이제 이게 막 논란인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적인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 사법부가 이 내란에 가담한 그 편들은 이 본질을 지금 자꾸 잊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제 구속이 되면 연이어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어쨌든 소환 조사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지난 5월 달에 정말로 광속으로 말도 안 되는 한 달 후에 5,200만 국민이 재판을 하는 대통령 선거가 5,200만의 혁명가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왜 당신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대법관들이 그 5,200만 재판을 개입해서 회방을 놓았냐라는 이 본질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심우정의 내일 소환 및 즉각적인 구속은 지금 이 국면을 확 전환시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